아자르, 호나우두, 웨인 루니, 우리가 아는 슈퍼스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잠만보가 되는 경우 종종 볼 수 있는데요. 25년 현장에 있어보면 어떨까요? 꽤 많은 선수들이 체지방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운동을 하는데 살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K리그는 12월에 끝나면은 선수들이 한 달 휴가 받거든요. 그때 뭐 이제 결혼도 하고 여행도 가고 가족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자, 그렇게 휴가 받고 다시 소집하면 꽤 많은 선수들이 잠만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라이추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어떻게 될 거야? 안 그래도 힘든데 동계훈련 때 공복 유산소 훈련까지 같이 해야 돼. 심지어 꾸준하게 훈련을 하는 시즌 중에서도 이러한 선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 선수들은 왜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살이 찔까요? 저도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체중 관리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 아주 마음 편하게 체중 관리를 했어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아마 영상이 끝나면요 여러분들도 자신감이 좀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14년 동안 프로에 있으면서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맞습니다. 선수들의 습관을 기록했어요. 선수들의 습관을 기록하면서 하나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특히 롱런하는 선수들은요 본인 방에 체중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공복 체중을 체크합니다. 뭐 지금 바로 생각나는 선수 누구 있을까요? 뭐 주민규, 김영건, 뭐 신진호, 오반석, 권한진 이 정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재는 습관이 있어요.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재는 선수들은 체중계 앞에 이제 A4 용지, 체중과 수면 시간까지 체크를 합니다. 그럼 이 선수들은 이걸 왜 체크할까요? 본인 컨디션과 몸무게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체중 그런 거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키가 몇 센치인 사람은 몇 킬로 뭐 이런 거 있는데 축구는 절대적인 그런 거 없거든. 실제 프로에서는 주관적인 감각에 기반해서 체크를 합니다. 어떻게? 선수의 감각에 기반해서 시즌 초에 소집을 하면 피지컬 코치가 각각 선수들에게 찾아가서 최고의 퍼포먼스 몸무게를 물어봐요. 여기서 말하는 퍼포먼스 몸무게는 뭐냐면 시즌 중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때 내 몸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최고 퍼포먼스 몸무게가 몇이었냐면 20대 후반에는 한 74, 30대 초반에는 72 정도, 그 다음에 30대 중반에는요 70kg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점차 이렇게 줄었는데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동계훈련을 거치면서 점점 이 최고 퍼포먼스 몸무게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즌은 길잖아. 그러니까 이 몸무게를 기준으로 계속 맞춰가는 거야, 시즌 중에서도. 왜? 여름 되면 어쩔 수 없이 살이 엄청 빠지거든. 그럼 그럴 때는 이제 먹는 양 늘리면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체중만 가지고 체크를 하지는 않죠. 주기적으로 이제 인바디 해서 근육량이나 체지방 양을 체크를 합니다. 체지방 13까지는 웬만하면 주의를 주고요. 13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공복 유산소 멤버에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약간 팀마다 다르죠. 다르긴 해요. 조성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12만 넘어가면 바로 유산소 직행이야. 그래서 웬만한 프로팀은 출근하자마자 뭘 재요? 몸무게를 체크를 합니다. 그럼 그 몸무게를 보고 피지컬 코치님과 코칭 스태프가 상의를 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 수 있다고. 체중 관리 못하면 경기 출전과 연관이 있어요? 이거는요 뭐라고 할까, 사후적으로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살이 쪘는데도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아. 그럼 가볍게 이야기해요. 야, 호남아, 체중 관리 좀 해. 너 좀 쪘더라. 근데 만약에 내가 체중을 넘었는데 경기력이 안 좋다? 그럼 이제 새벽에 나와야지. 빼야 되니까. 이거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제 경험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체중이 경기 출전과 연관이 있나요? 사후적으로는 있더라. 아니, 뭐 듣다 보니까 출근해서 몸무게 거짓말로 써도 되지 않나요? 쉽게 얘기해서. 되긴 돼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실제 선수들이 합니다. 근데 걸리면 어떻게 돼? 페널티가 좀 있어. 벌금이 최소 30만 원. 조성환 감독님 같은 경우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가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 체중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숫자 놀이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이잖아요. 신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경기 많이 뛰는 선수가 몸무게 많이 빠지면 그 선수 운동 제외시켜준다고, 회복훈련 시켜주는 감독님도 있다고. 그런데 내가 구라를 치면 어떻게 돼? 그건 단순히 이제 숫자의 개념이 아닌 거야. 같이 일하기 싫지, 감독님 입장에서. 아니,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선수가 해야 될 일이 뭔데요, 결국. 감독님 일 하나로 덜어드리는 거잖아. 이거 하나 더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구라치다 걸린 선수 봤어요? 네, 봤어요. 많이 봤어요. 벌금 내는 선수 봤어요. 했는데 걸리지 않은 선수도 많이 봤고, 거짓으로 쓰는 선수 무조건 있다. 근데 또 다 그렇진 않지만 꼭 속이는 선수가 휴가 때 갔다 오면 그 라이추 되는 선수들, 그 선수들이에요. 통통해져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오죽했으면 본인의 그 신뢰를 담보로 체중을 거짓말 할까요? 그죠? 오죽했으면. 그래서 이제 보면은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체중계를 다 들고 다닙니다. 왜? 공복에 재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아침을 먹고 체중을 재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팀에서 공통적으로 재는 것 말고 대부분 따로 재더라.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자고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서 재는 게 본인 컨디션과 몸무게 일치시키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하죠. 그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공복 체중과 내 컨디션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한 4년 정도 해보니까 근데 이 방법도 사실 한계가 있더라고.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름에는 날이 더우니까 훈련 한 번 하면 막 2kg씩 빠집니다. 그리고 경기 뛰면 한 4kg 빠져요. 그럼 빠지면 어떻게 그냥 막 쑤셔 넣는 거야 막. 그럼 어떻게 돼요? 여름인데 체지방 막 어느 순간 11.9대 있고 막 이래. 여러분 저라고 뭐 처음부터 잘 지켰겠어요? 무식하게 막 이것저것 먹었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지. 근데 뭐야? 아까 그거 경기 뛰고 4kg 빠진 거 대부분 수분인 거야. 물론 내 근육이랑 체지방도 좀 있겠지. 근데 대부분 수분이더라. 근데 난 뭐 먹었어요? 필요 이상으로 막 쑤셔 넣었어. 그러니까 체지방 막 찌는 거야 어느 순간.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몸에 수분 회복이 되면서 어느 날 보면 체지방이 막 이렇게 불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몸무게로만 체크하니까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근육량이랑 체지방 양을 같이 보면 좀 더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배경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냥 문득 생각난 거야. 그 뒤로부터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태에서 인바디 재고 근육량 체지방 체중을 체크했죠. 아니 그렇게 하니까 이제 훨씬 더 몸 관리하기가 쉽더라고. 왜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녁 경기를 뛰면 그전에는 막 그냥 때려 넣었다고. 막 족발이고 뭐 국수고 뭐 막 때려 넣었어요.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소화 기능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근데 또 막 들어가 있으니까 잠은 설쳐, 잠 못 자면 편도체 60% 이상 활성화돼. 그것만 돼. 아니야, 내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 엄청 분비 많이 되어 있어. 회복 늦어. 그럼에도 나 그거 꾸역꾸역 왜 먹었어요? 아, 다 공감할 거예요. 근손실 방지하려고 먹은 거잖아. 근데 내 몸무게에서 빠진 거 대부분 뭐였더라? 아, 수분이더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경기 끝나고 충분한 탄수화물, 단백질, 수분, 전해질 섭취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릴 적부터 그냥 주입받은 게 그냥 무식하게 때려 넣어. 이거 했잖아요. 막 라면 먹어도 된다고 하고 막 그러고. 막 족발 시키고 막국수 시키고 막 치킨, 피자 막 하잖아. 맞잖아. 근데 이 짓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왜? 90분 풀타임 뛰어도 경기 끝나고 필요한 어떤 보충제나 바나나, 김밥 정도만 먹어줘도 충분하더라. 뭐 아니면 좀 더 배고프면 이제 삶은 계란 4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먹고. 그러니까 스포츠 영양에서도 실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무식하게 때려넣지 않아도 돼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11년 동안 인바디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중반 이제 넘어가면서 몸무게는 절대적으로 70에서 72, 그리고 근육량은 36에서 38, 체지방은 8에서 11이 나의 최고 퍼포먼스에 가깝더라. 그냥 러프하게 이 정도로만 유지하셔도 퍼포먼스가 잘 나오니까. 자, 화면에 보시겠지만 21일에 경기 끝나고 다음 날입니다. 옆에 이게 뭐냐면요, 경기 끝나고 먹은 거예요. 어때요? 때려 넣었어요? 왜 안 때려 넣었어요? 이미 충분히 먹었어. 뭐 먹었어요? 1차로 경기 끝나자마자 탄수화물, 단백질 보충제 먹고, 뭐 견과류 먹고, 김밥, 야채김밥 2줄 먹고, 게토레이 하나 먹고, 집에 와서 좀 출출하니까 삶은 계란 4개 먹고, 고구마 먹고. 예, 그럼 됐지. 예, 경기 끝나면 소화 기능 떨어져 있으니까 최대한 간 안 돼 있는 걸로 먹은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어때요? 몸무게 그대로고 근육량 빠졌나요? 체지방 늘었어요? 오히려 좋아졌어. 야, 원래 근육은 경기 이틀 뒤에 빠지잖아, 호남아. 그 다음날은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근육량 빠졌나요? 안 빠졌죠? 그죠? 그날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거는 제 프로 마지막 경기 전날입니다. 체중 70, 근육량 36, 체지방 9. 부산전 끝나고 다음 날이네요. 어때요? 몸무게 71, 근육량 37.9. 오히려 늘었죠? 체지방 7.3.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30대 중반 됐을 때는 한 70kg가 딱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를 근육량, 체지방 없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지금 71.5kg다? 그럼 나 1.5kg 쪘어.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그죠? 근데 내 체중 중에 뭐가 늘었어요? 근육량이 늘었잖아. 이건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어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인바디로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이런 말 한다고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하잖아.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선수가 그런 클래스가 없다고. 맞아요? 맞잖아요. 그럼 난 뭐가 우선돼야 되는데? 내 컨디션이 기술보다 우선돼야 돼.
왜? 난 기술 때문에 경기 뛰는 게 아니라니까. 김은아 경기 왜 뛰어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죠? 체력, 스프린트, 플레이어 로드 1위. 그거 한 운동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 아니, 크로스는 나보다 현택이가 더 잘한다고. 내가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골은 나보다 재준이가 더 잘 넣는다고. 아니, 내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수비는 누가 나보다 잘해? 명관이가 나보다 잘하잖아. 나는 무슨 클래스를 높여야 돼? 내가 잘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 운동 능력 퍼포먼스를 올려야지. 유지해야지. 내가 부족한 거는 동료가 알아서 다 채워준다고. 네. 그럼 이 압도적인 그 운동 능력을 최대한 반복시키려면 일단 내 컨디션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뭐가 조금이라도 더 디테일해요, 그죠? 일반 체중계, 인바디가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지. 그럼 인바디가 정확한가요? 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정확한 게 이 세상에 몇 개나 될까요? 자, 일단 인바디 체크 방법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 손바닥, 발바닥으로 그 미세한 전류를 보냅니다. 그럼 전기는 아무래도 이제 수분이 많은 쪽에 잘 통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근육의 70%는 뭐예요? 수분이잖아. 그럼 지방은 기름이라 아예 수분이 없을 것 같지만 10에서 15%가 수분이 있어요. 그럼 이 전기가 근육 쪽에서는 좀 더 잘 통하고 지방에는 잘 안 통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온 거예요, 수치가. 정확해요? 완전히 정확하진 않겠지. 근데 우리 간보단 정확해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 뇌과학 진짜 발전 많이 했잖아요. 언제부터 발전했어요? fMRI 나오고부터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로 뭐예요? 실시간으로 사람 머리 찍어가지고 사람이 특정한 무언가를 할 때 어디가 활성화되는지 그거 알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 두개골 안에 있는 꽉 찬 그 혈관 중에 어디 쪽 혈관에 산소 농도가 높은지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전전두피들 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 되잖아요. 그걸 뭘로 확인해요? 뇌에 파고 들어가서 진짜 사진 찍어? 아니에요. 그 MRI 통에 들어가가지고 2초에 한 번씩 뇌 그 혈중 산소 농도 어디가 활성화될지 그거 보고 연구 발표하고 하는 거야. 100%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그럴 거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니까. 그 연구를 기반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일치한다는 거지. 100%가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또 뇌 보는 게 뭐 있어요? 뇌파 있잖아요, 뇌파. 그죠? 이 뇌파는 정확할까요? 이 뇌파는 뭐예요? 그 고도에 집중할 때 그 뭐 감마파가 흐르고 평안한 마음을 느낄 때 뭐 알파파니 막 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뉴런이 기본적으로 작동할 때 전기신호 축삭 말단에서 시냅스에서 화학신호로 바뀌잖아요. 근데 뇌파 측정할 때 어디다 해요? 아시겠지만 두개골 열어가지고 뉴런 시냅스에 딱 부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그냥 두피에다가 전극 측정하는 거 달아가지고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개골 있는 그거 어떻게 정확히 측정하냐고.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축구 동구장이 있어요. 밖에 운동장 안을 못 봐요, 동구장이니까. 근데 관중들의 함성을 듣고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홈팀 쪽에서 와 했어. 그럼 홈팀에서 골 넣을 확률이 높았어. 원정팀에서 와 했어. 그럼 원정팀에서 골 넣었나 보네.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아니, 뇌파 이거 정확해요? 100% 할까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간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을 뿐 100% 이거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반복할 수 있으면 실력이고 반복할 수 없으면 운이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인바디로 컨디션 맞추고 그걸 반복할 수 있다면 클래스 높은 운동 능력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거야. 100%는 없어. 인바디로 체크하는 근육량하고 체지방하고 체중, 그게 내 컨디션과 연동이 있는 거지. 근데 알겠는데 인바디 체중 관리하면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알겠어. 근데 비싸잖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2013년에 와이프가 인바디를 공구로 36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11년을 썼어요, 그거 구형을. 그럼 자 보세요. 36만 원 나누기 11 얼마예요? 네, 32,000원. 연 32,000원. 이거 나누기 12 하면 얼마예요? 2,800원. 여러분, 커피 한 잔 얼마예요? 여러분, 한 달에 커피 몇 잔 먹어요? 인바디가 주는 가치와 커피가 주는 가치, 이거 어떤 게 더 커요? 그죠? 여러분도 투자와 일반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인바디는 나에 대한 투자인가요? 단순한 구매인가요? 커피는 나에 대한 투자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구매인가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할지 아니면 그냥 맨날 먹는 그 구매를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저는 얼마에 샀어요? 36만 원에 샀어요. 여러분 얼마에 살 수 있어요? 33만 원. 예전 모델은 얼마에 살 수 있어요? 21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언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어디에서? 그건 고정 댓글에 남겨놓으시면 인바디 본사에서 라이브 방송 그 알림 갈 겁니다. 그럼 그때 들어와서 구매하신 분들은 뭘 줄까요? 사신 분들 모두 세라밴드 하나씩 줘요. 이걸로 뭐예요? 우리 근력 시간에 배웠잖아요. 맨몸 근력 운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착순 30명한테 뭘 줘요? 무선 줄넘기. 이걸로 뭐예요? 우리 스피드 강의 때 배웠잖아. 줄넘기. 그죠? 라이브 보다가 그 현장에서 구매하면 뭐 줘요? 한 명 뽑아서 실내 자전거 줘요. 그걸로 뭐예요? 우리 체력 시간을 배웠잖아. 존도 트레이닝. 저 이런 혜택 받았어요? 저는 못 받았지. 네, 왜 못 받았어요? 아니 내가 뭘 필요한지 모르는데 무슨 혜택을 받아. 무슨 혜택 주세요 하려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저는 알잖아요. 그죠?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 클릭하셔라. 언제? 27일부터 29일까지. 사실 인바디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체지방 관리와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뇌 건강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일반인이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쓰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재면서 제 컨디션이랑 연동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체질을 약간 바꾸긴 했어요. 일반인 분들도 이제 30대 되면은 뭔가 활력도 좀 떨어지고 체지방도 막 잘 붙는 시기란 말이야. 이제 그 성장 호르몬도 분비 잘 안 되고. 기회가 되면 이제 일반인 분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핸드폰이 있어도 누군가는 통화만 하고요. 그죠? 누군가는 이걸로 투자도 하고, 누군가는 뭐 일도 하고, PPT도 만들고 해요. 그죠?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핸드폰 아는 만큼만 쓸 수 있어요. 핸드폰만 그래요? 아니야, 내 몸도 똑같아. 내 몸도 내가 아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야. 관리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물론 이제 그 체지방 찌는 원리에 대해서 훨씬 더 학술적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이야기하면 간략하게 체지방 증가는 뭐 칼로리도 있지만 지방 대사가 잘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은 대사 유연성이 부족한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높은 가능성으로 그 사람은 혈중 LDL 수치 같이 높아요. 그러면서 이제 간 기능 저하되면서 염증 반응 올라오고, 자, 그런 것들이 분명 내가 잘해야 되는 어떤 운동이라든지 축구라든지 퍼포먼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실제 그 선수가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진짜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제가 경험한 경험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찐 경험을.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25년 운동선수로 살았고 지금은 이제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2014년부터 1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운 이론을 실제 제 삶에 적용시켜보지 않으면 저는 진짜 웬만한 거는 추천 안 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20세기 최고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네 이론이 아무리 아름답고 네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그 이론은 틀린 거다. 저는 25년 동안 이런 생활을 계속 했어요. 공부하고 적용하고 개선해서 기록하고 매뉴얼하고. 그게 저만의 프로세스가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현실에 적용했기 때문에 제가 14년 동안 퍼포먼스를 반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매뉴얼들이 지금 제가 교육하고 있는 습관 교육의 핵심 자료가 되기도 하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말은. 근데 실제 그 본인을 인간 기니피그 삼아가지고 인바디랑 그 식사량과 체중 체크하는 그 종단 연구를 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이론은 뭔가 허약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론이 없는 경험은 맹목적이야. 누가 얘기했어?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했잖아. 제가 25년 동안 경험한 어떤 내용과 11년째 공부하고 있는 이론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